예, 여러분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이죠? 예. 이틀 동안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애들하고. 예, 애들하고 그대로 집 안에서만 있었어요.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예, 밖에 나가서 뭐 사고 싶을 때는 남편을 시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할 얘기는 많았지만 예, 그냥 또 할 얘기를 하려면 또 내가 또 씻고 화장을 하고 또 이래야 되잖아. 아, 이게 너무 귀찮고 힘든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집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세 편을 올리겠습니다. 세 편을. 내가 할 얘기가 많대도. 예, 첫 번째 건 뭐냐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얘기는요. 원래는 제 구독자 분한테 이메일로 이제 받았던 요런 사항인데, 제가 좀 늦게, 예, 대답을 드리네요. 예, 이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아무튼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엄청 똘똘한 애예요. 엄청 똘똘한 애를 주 2회인가 3회 정도를 이제 과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애가 무척 똘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 2회인가 3회를 아이를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가르치는데 애가 무척이나 똘똘하다 보니까 문법도 하고 스토리북도 나가고 그러니까 리딩 책도 나가고 문법도 나가고 뭐 단어도 외우고 이러는데 이 선생님이 조금 더 욕심이 나니까 얘가 똘똘하고 그래서 좀 더 욕심이 나니까 이제 토셀 교재를 이거를 더 하자고 이제 그 엄마한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엄마는 어떤 반응이냐면 무슨 이렇게 교재를 많이 하냐. 예, 무슨 이렇게 교재를 많이 하냐라는 반응이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기가 꺾여가지고 화도 나고 기도 꺾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비슷한 푸념 비슷한 그 이메일을 저한테 이제 보내셨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아이를 만약에 공부를 시킨다, 가르친다라고 할 때 몇 권의 책이 적절한가? 예, 몇 권의 책이 적절한가? 그리고 어떤 책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선생님이 됐건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본인의 의견, 이 책이어야만 하고 또 몇 권의 책을 써야만 하는 그 이유를 그 부모님에게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혹은 이런 엄마도 있어요. 이런 엄마도 어떤 엄마냐면 선생님 이거 요즘에 엄마들이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 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의 그 레벨이나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엄마가 선생님 우리 동네 애들이 이걸 많이 하고 엄마들도 보니까 뭐 맘카페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좋다고 하고 이 책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는 엄마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어 선생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하면 안 될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를 어떤 책으로 가르쳐 드릴까요? 라고 엄마에게 물어보는 선생이에요. 그런 선생님은 거의 그 엄마들이 신임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선생님은 거의 뭐랄까 이런 그 교육 쪽으로 나아가기 힘든 그런 류가 바로 이런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그러니까 한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이라면 내가 누구를 교습을 시키는 사람이라면 주도권은 선생님이 가져오셔야 되고 대화에 있어서 주도권은 선생님이 가져오셔야 되고 말을 할 때 왜 이 책으로 해야 하는지 내가 이 책을 이 학생에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부모님에게 설명을 하시고 부모님이 다른 책을 이렇게 염두에 두셔도 선생님이 원하는 그 교재로 써야 되는 충분한 이유를 대셔야만 됩니다. 즉 부모님을 시킬 만큼 그렇게 그 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과 선생님이 왜 그 책으로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부모님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돼요. 예, 그게 바로 강사가 되기 위한 제 1단계입니다. 그것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토대가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생이 한 권을 가르치건 뭐 서너 권을 가르치건 그거는 제가 그 아이의 상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선생님은 내가 왜 이 아이를 벌써 3권이나 가르치고 있는데 한 권 더 토셀 교재를 왜 가르쳐야 되는가, 그 그 엄마에게 당당히 말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가르칠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인데 나는 이 책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엄마가 나서가지고 선생님 이 교재로 하지 말고 애들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요 교재가 더 낫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 교재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그 엄마를 설득시킬 수 없다면 그거는 선생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책으로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선생님 자신을 납득시킬 만한, 납득시킬 만 해야 되고 그것을 부모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시키고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계셔야만 됩니다. 선생님들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초등학교 학생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학생을 한 권을 가르칠지 아니면 2권일지 3권일지 아니면 이 선생님처럼 4권을 가지고 가르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매일 교습하는 애도 아니고 애가 아무리 똘똘하다 해도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3권 이상이 넘어가면 약간 좀 그 엄마 말대로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냥 요 정도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야.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요. 예를 들면 큰 학원 같은 경우 4-5권을 돌립니다. 그 학원이 일주일에 3번 정도 오는 학원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교재가 4-5권을 돌려요. 그래서 아이의 가방을 보면요, 애들이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캐리어를 끌고 가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학원 같은 경우는 애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whole language system 해가지고 항상 외우는 단어 있죠. 문법 진도 나가죠. 독해 교재 있죠. 듣기도 무시 못하죠. 듣기도 해야 되죠. 말하기도 해야 되죠. 5개. 5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권을 가지고 주 2회, 주 3회를 하면 그 반에 들어가서 이걸 하는 걸 보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정말 다이나믹해요. 20분마다 한 번씩 이 교재가 다른 거로 계속 체인지 되는 거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하겠어요. 그래서 한 2시간은 하고 2시간을 해도 애들이 막 지루해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 큰 학원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리고 그 이유를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 플러스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날 자기가 배운 것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으로 리뷰를 한다는 거예요. 리뷰를 하고 리마인드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오늘 수학 시간에 루트를 배웠어. 루트. 그러면 걔네는 어떻게 하냐면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길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뭘 보든지 숫자판을 봅니다. 숫자. 뭐 자동차 뒤에 번호판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 뭐 달력도 걸려 있고 자동차 번호판도 있고 뭐 어디 무슨 학원 맥국에 몇 뭐 이렇게 전화번호도 써져 있고 우리 주위에 숫자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정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만약에 오늘 루트를 배웠어. 그럼 루트를 씌워보는 거야. 아, 저거에 루트를 씌우면 저게 몇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에 만약에 그게 수학이라면 그걸 가지고 논다니까요. 계속적으로. 예, 애들 그 조그만 애들 한글 배우는 애들 보면 걔네를 이렇게 데리고 돌아다니잖아. 그럼 엄마 저거 엄마 저거 저거 가방이네. 뭐 다 모든 간판을 다 읽고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가려면 이게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지지가 않어. 예. 모든 세상의 그 글자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프랙티스를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를 하고 리뷰를 하는 거예요. 셀프로. 그러니까 엄마는 별로 가르쳐 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어른과는 달리 애들이 그냥 쑥쑥쑥쑥쑥쑥쑥 자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가르쳐 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1년 정도 지나면 애들이 막 책을 읽고 이래.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셀프 리뷰를 하는 거야.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야, 자신이. 그런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 가장 한심한 짓은 뭐냐면 뭐 이런 거죠. 한 달 문법 무슨 완성. 문법만 하는 거야. 그냥 문법만 한 달 내내 이거 하면은 문법이 완성된다 이래가지고 한 달 내내 문법만 하고 이런 게 제일 이런 학생들이 제일 그 뭐랄까 성과가 제일 안 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이게 이 5개를 돌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단어를 배웠어. 단어를 연락에 외웠어. 그러면 단어를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하면 자기가 예전에 배웠던 단어 아니면 오늘 배웠던 단어 이런 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거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독해를 하면서 다시 리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법을 배웠어. 문법을 배웠는데 또 문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문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석을 잘하고 뭐 영작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문법을 배웠는데 또 독해를 이렇게 배웠어. 독해를 이렇게 해. 근데 독해에서 문법에서 찍어준 그 오늘 배운 그러한 게 또 독해에 나와 있어. 그러면 또 약간 노련한 선생님이라면 그걸 또 짚어주겠죠. 모든 독해 책에는 모든 문법이 다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동명사를 배웠다 그러면 또 이렇게 독해를 하다 보면 그 동명사 부분이 있어. 그럼 다시 한번 하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뭐 이러면서 듣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서로가 이 5가지 범주가 서로 리마인드 되는 그런 체제로 하루 2시간을 배우고 가는 것과 오늘은 문법만 주구장창하는 것과 아니면 다른 날은 그냥 듣기만 주구장창하고 끝나는 것과 그거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래 갈 애들 초등학생 애들이죠. 초등학생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래 가는 애들은 이 5가지를 두고 이 5가지를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홀 랭귀지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홀 랭귀지 시스템이 맞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도 그렇게 나눠진 책이 있는가 하면은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는 책이 있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는 책. 예를 들면 능률 출판사에서 나오는 능률 중학영어 시리즈가 있어. 그게 뭐 중학교 1, 2, 3,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시작해서 예비, 중1, 중2, 중3 뭐 이런 식이 있는데 그걸 보면 문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문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독해도 있고 스피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닝만 없지 다 있는 거예요. 단어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방학 특강 교재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너무 여태까지 갖춰지지 않은 애가 뭐 중학생이 되기 한 뭐 두세 달 전에 들어왔다. 만약에 이러면 그 한 권의 책만 나가는 거예요. 그 한 권의 책만. 왜? 그렇지만 이 안에는 단어도 들어있고 문법도 들어있고 독해도 있고 스피킹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근데 알차게 아주 꼼꼼히 그렇게 그 한 책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애들인데 진짜 고등학교 가기 한 몇 달 전에 들어온 애들인데 너무너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고 이런 애들 어떻게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리고 자이스토리 어버 머휘를 나가겠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두세 달 동안 주구장창 무엇을 했냐면 무엇을 했냐면 이것도 능률 시리즈인데 이게 주니어 리딩 튜터가 있고 리딩 튜터가 있어요. 이게 주니어 리딩 튜터도 4권이고 리딩 튜터도 4권이야. 예. 근데 그 안에는 단어가 있고 독해가 있어요. 단어가 있고 독해가 있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안에서 찝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 얘네는 여태까지 공부를 너무나 안 했기 때문에 진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얘네들을 상대로 뭐 고등학교 문법을 뭐 쌈박하게 가르쳐 준다고 하거나 그 어떤 것을 해도 얘네가 여태까지 손실을 낸 그 공부에 대한 양을 커버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얘네는 양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애들이다. 이래가지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잡아놓고 주니어 리딩 튜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리딩 튜터까지 두세 달 동안에 그것만 죽자 살자 한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진짜 어려워하던 애들이 나중에는 와 뭔가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가 잡혀 나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단어를 외우게 시키고 독해를 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 독해 문제 중에 가장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줄을 쳐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문제를 풀리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한 두세 달이 지난 다음에는 모의고사를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뭔가가 많이 채워진 느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들어올 때는 한 권의 책으로 이거 갖다가 한 권의 책을 2, 3주에 끝내버리는, 예, 한 2주에 끝내버리는, 그러면서 그것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책을 몇 권을 써서 얘를 가르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룰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책, 왜 그 책이어야만 하는가? 왜 그 책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이 몇 권의 책이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한 브리핑을 부모님 앞에서 A4 용지로 적어도 한 장짜리 분량으로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정도. 그 선생님이 그 책에 대한 자신감 아니면 그 선생님이 자기가 왜 이러한 책으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그 부모님에게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선생님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영어 강사가 되는 첫 관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엄마가 저한테 영어 문법 3,800제 지금은 이게 뭐 4,000제도 있고 5,000제도 있고 많아. 그런 거 있잖아. 문제 은행식. 그러면서 나한테 문제 은행식 그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한 왜 문제 은행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가를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그 엄마가 수긍을 하더라고요. 저희 유튜브에 5,000회 이상
나왔던, 그러니까 이거를 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일 조회수가 많은 단위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서치를 해보면 3,800제로 시키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면서 제가 그 유튜브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제 영상을. 그게 굉장히 그 조회수가 지금은 10,000회 가깝게 나왔는데, 아무튼 그게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고, 거기에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엄마는 고맙다고 그러고, 이런 정보를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고, 어떤 학원 강사분들은 나도 이렇게 생각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은 게 그거거든요. 예, 아무튼 자신이 뭘 가르치든 그것을 왜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는 교재라면 선생님은 교재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 권의 교재를, 어떤 교재를 어떻게 어떤 교재를 몇 권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뭐 법이랄까 딱 된 규칙은 없다. 다 선생님한테 달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상이에요.